이번에는 선망으로 챕터를 시작합니다. 3부 이제 실장인데 이제 인지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선망이라는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없는 존재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망이 인지의 시스템, 우리의 뇌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인지가 하나의 있고 없고의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복잡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선망이라는 증상에 따라서 인지가 무너지고 이런 게 스펙트럼이 좀 더 줄어들고, 인지의 스펙트럼이 8장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인지, 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린 이런 상상을 할까? 이제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지각이라고 합니다. 제어된 환경의 일조.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때 뭔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냄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진화적인 그 최선의 방법, 가장 유리한 방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성 약간,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거죠. 우리가 전신마비를 경험을 했어요. 전신마비 한 순간에선 의식이 꺼져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신마비를 한 기간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마치 잠든 것처럼 꺼졌다가 깨어나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만약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순간 이동하는 순간에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순간 이동 장치라는 게 결국에 복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아주 똑같은 복제품을. 우리가 만약에 현재의 나는 이미 한번 순간 이동을 경험했어. 경험해도 똑같아. 그냥 기존 기억 똑같이 가지고 있고 순간 잠들었다 깬 것처럼.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알고 보니까 순간 이동이 사람을 이동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복제품을 만들어서 원래의 나를 없애고 새로운 나를 이동시킨, 새로운 나를 거기에서 탄생시키는 기술이었어. 그래서 내가 순간 이동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러 가는데 그 순간 의식이 꺼진 것처럼 하더니 나에게 통구를 겨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어떨 것인가? 그걸 두려워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는 마치 유령이 왔다 간 것처럼 나의 의식이 하나의 아주 고귀하고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꼭 같을 이유가 있는가? 우리의 의식은 계속해서 연결된 것인가? 이런 것, 그런 걸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이라는 게 없다. 그냥 의식이 그냥 꺼지는 거지. 우리는 자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1인칭적으로 내가 여기서 나라는 것은 1인칭의 이런 그 주인공, 내가 1인칭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나다. 아니면은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생각을 한다 라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그 이야기 속의 나다 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자아라고 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화된 자아라고 해서 나의 몸을 가진 느낌, 신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체 소유감 환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선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VR 헤드셋을 쓰든지 우리의 신체는 결국에 환상이다. 이 신체도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본질적인 의식은 우리의 뇌밖에 없고 그 뇌 속에서 작용하는 그 신호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세상은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각이랑
운동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그냥 얘기죠. 구장 동물기계 되기인데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동물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인간을 고귀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생각한 처음 탄생한 이론인 것 같기도 한데, 원래 데카르트가 이원론을 주장했을 때에도 마음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보고 물질을 이제 완전 그 마음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출발인 건데, 그때는 동물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완전 기계,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로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도 결국 동물 기계 하나의 시스템이 다 보게 된 거죠. 보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이런 감각을 외수용 감각, 이제 오감,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감각들이 있고, 내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중추신경계나 심장박동이나 호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정은 내 신체 상태의 예측 결과다.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몸도 약간 그런 기계처럼 어떤 상황에선 슬프고 이런 그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운다는 상태를 지각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의식이 없는,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각하고 예측하는 기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면 되겠네. 마크에서 NPC가 있어요. NPC, 아주 현실과 똑같은 마크에서 게임에서 NPC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NPC 속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의 뇌는 그냥 NPC가 할 일을 계속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측에서 변화됐어, 그러면 그거를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했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그냥 관람이에요. 관람, 그냥 보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의식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리 준비전이 얘기도 왜 나왔냐면, 결국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한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그냥 해석하는 존재, 예측 기계일 뿐이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의 우리의 의식이 인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기생충 아니면은 그냥 관람자의 역할로서, 제3자의 역할로서 그냥 관람하는 주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긴 한데, 아마 논증이 이게 증명도 힘들고 반론도 힘든 이유가 이게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반증이 힘든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반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죠. 그 예시로 각성의 오유기인이라고 해서 흔들다리 위에서 뭔가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는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똑같은 여자라도 성적 매력을 더 느낀다든지.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는 인지가 있고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는 인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시도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심장 박동이 원래는 굉장히 단순하고 규칙적일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심장 박동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신체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심장 박동이 조절이 된다. 자가 조절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우리의 뇌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일수록 그 시스템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 온도 맞추는 것처럼 온도가 낮으면 높이고 높이면 낮추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성이 아니라 환경, 마치 방 온도가 변하는 원인을 예측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이상성을 가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들고 있어서 마치 철학책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형해상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마치 그 수업의 내용보다 더 프로그레스된, 진보된 그 내용인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다 철학 얘기고, 철학 얘기의 특징은 굉장히 베이스가 되고 이론이 되고 모든 이론의 베이스가 되는데, 그만큼 논증이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은. 전의 책에서, 천계의 뇌인가? 전의 책에서도 이러한 학문의 발전이 계속해서 하나의 직선적인 발전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발전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고, 좀 철학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마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거를 뭐라고 했더라? 그런 식의 사상 얘기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철학적인 관점이 이런 사상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실생활에는 엄청나게 지대하게 범용적이고 엄청 넓고 어떤 학문에게나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사회 시스템으로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게 된 게 너무 만연해지면 사회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이런 의식에 대한 관점이 넓어질까? 이런 좀 더 계속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10장이랑 11장이 남았고 나머지 4부 내용인데, 물속의 물고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하나 보는 겁니다. 생명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존재다. 계속해서 이제 복잡하게 퍼져 있는 규칙성이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규칙성이 있도록 만드는 게 생명이고, 그런 거를 자유에너지라고 해서 이런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유기체의 생존은 감각 상태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존한다. 예상 가능하고 규칙적이게 만든다. 우리가 예측 기계라 컨트롤러블이라고 내가 노트에 써놨는데, 컨트롤러블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감각들이 무작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규칙을 만들도록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한 규칙을 통해서 해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불규칙적인 게 있어 계속,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수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으로 컨트롤러블하게 만드는 기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의견은 아까 자유에너지 원리도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통합 정보 이론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들 간의 내용이 되게 연결되어 있고, 하면 할수록
그냥 강독이라는 수업 하나만 들었는데도 작년에 들었던 형이상학보다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간 것 같고, 근데 그와 동시에 약간 학습의 효율성이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형이상학 철학 수업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자료가 영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수업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고, 이제 이번 책들 특히 이제 수업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고 나 혼자 발화를 하도록 시키니까 그런 수업이 효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AI에 대한 고찰.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AI를 어떻게 해야 학습 효율이 가장 올라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